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님이 마치 선포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우리 김씨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잘 거느리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한 채 잘 거느리겠다는 의미를 머릿속으로 다시 되뇌이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표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의 표정은 뭐라 형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두 분이 눈만 깜빡인 채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아버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옛말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는 우리 식솔이 되는 거니 이제는 제가 잘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 쐐기를 박듯 시아버님이 다시 말을 꺼냈기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출가 외인이 어딨어요. 그냥 다 같은 자식이죠. 어디 어른들 대화하는데 끼어들고 있어. 내가 널 그리 가르치더냐? 아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내 식솔들 잘 거느리겠다는데. 시아버님의 입에서 다시 거느리겠다는 말이 새어나왔고 그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첫 만남인 상견례 자리에서 식솔이라든지 거느린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 뒤 부모님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대꾸를 하고 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쩌면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사실 시댁의 분위기는 우리 집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시아버님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나무랐어요. 너 그 집에 첫 인사 갔을 때 분위기 저런 거 알고 있었지. 오늘 딱 보니까 이건 절대 모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한 거지. 엄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뭐? 식솔? 거느려? 저 양반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니? 당신이 일해서 식구들 다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거야? 그럼 집도 다 사주고 그러겠네. 그 정도는 돼야 거느린다는 말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거지. 엄마, 아버님 말투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냥 평범한 분이셔. 네가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이 결혼 다시 생각해. 그런 집구석에 시집 갔다가는 시집살이는 그냥 따나온 당상이야. 그런 집구석에서는 여자 알기를 그냥 우습게 한다 그 말이야. 지금 화성에 간다 만다 그러고 있는 세상에 완전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니. 엄마가 노발대발하며 제게 다시 생각하라고 몇 번이나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 편을 들었어요.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인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남의 집 딸이 결혼하는 거야?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 말하듯 말할 수가 있어? 남 일 말하듯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을 많이 봐왔었잖아. 근데 인상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야. 그니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자 그 말인 거지. 객관적? 그럼 당신은 식솔이라든지 거느린다든지 그런 말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다 그 말이야. 수정이 예비씨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진국일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선 가족들을 먼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야.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 듣는데 나도 기분이 썩 좋았던 건 아니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동안의 내 안목을 믿고 싶어. 당신도 내 안목 잘 알잖아.
그렇긴 한데 특이해도 너무 특이하잖아. 내가 우리 수정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엄마인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그렇지만 모든 결정은 수정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는 자식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며 살았잖아. 이번에도 당신이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정이 넌 결혼 준비하다가도 영 아닌 것 같으면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빠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네 마음속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야. 아빠의 말에 제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항상 저를 믿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을 생각해봐도 시아버님이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기에 저는 결혼을 번복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의 안목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뒤 우리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엄마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수정아, 혹시 네 시아버지가 막 시집살이 시키는 건 아닌 거지? 아니야. 이상하리만큼 연락이 거의 없으셔. 그 뭐냐? 옛날 사람들처럼 막 문안 인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상견 옛날 보니까 그런 것도 막 시킬 것 같던데. 아니야. 전화 한 통 없으신걸? 엄마, 진짜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그 치아버님 생신인데 그냥 외식하자고 하더라고. 뭐? 외식? 음식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니까. 집안에서 음식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외식할 건데 시간 괜찮냐고 남편 통해서 물어왔다니까? 그래?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네. 엄마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부모님은 우리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묻기도 했어요. 여보, 아버님 말이야. 상견례 때는 식소리라든지 거느린다든지 막 그러셨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입장에서 엄청 걱정했었거든? 근데 이 정도면 우리한테 완전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나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아버지를 대노하게 하면 그때는 아무도 감당 못하긴 해. 아버님을 대노하게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걸 절대 용납 못하셔. 그러니까 예의를 안 지킨다던가 사회 규범을 어긴다던가 그런 거 말이야. 전에 고딩 때 내가 선생님 때문에 짜증나서 뒷담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날 아버지께 1시간 넘게 훈계를 들었어. 왜? 선생님 뒷담화했다고? 옛날에는 스승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하시면서 어디 학생이 선생님 뒷담화를 하느냐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긴 한데 한마디로 서로 예의 지키고 사회 규범만 잘 지키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그날 상견례 날도 그냥 내 식구니까 평생 아끼면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그래? 말도 마. 그날 우리 엄마 완전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 말이 맞긴 한 것 같아. 참, 그리고 당신 생일날 말이야. 올라오시기 번거로울 것 같다고 그냥 돈만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나 하라고 하시네. 남편의 말에 제가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서 있었는데요. 시종일관 시부모님은 우리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은 회식이 있다며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회식이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신 모양으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술 많이 마셨네? 대리운전 불러서 온 거야? 어? 그게 말이야. 대리를 불렀는데 없더라고. 뭐? 대리가 얼마나 많은데 대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온 거야?
차는 그냥 놔두고 온 거야? 회식 장소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겨우 10분 거리거든? 뭐? 설마 당신 음주운전한 거야?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음주운전은 무슨 음주운전이야. 그것도 도로가 아닌 샛길로 돌아와서 괜찮아.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어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할 수가 있어? 혹시 당신 잊었어? 나 지금 임신 중인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알았어.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혹시 당신 그동안 계속 음주운전 하고 다닌 거야? 아니야. 진짜로 오늘이 처음이었어. 맹세할 수 있어. 잘 들어. 한 번만 더 음주운전하면 그때는 당신이랑 못 산다고 바로 아버님께 전화 드릴 거야. 당신이 그때 말했잖아. 아버님 사회규범 어기는 거 엄청 싫어하신다고. 알았어. 앞으로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아버지한텐 진짜 비밀이야. 아버지 성격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남편이 잔뜩 겁에 질린 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채 지내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으로 다행히 남편은 한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회식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날따라 왠지 불안감이 엄습해왔기에 출발했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나 싶어서 제가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큰 충격을 받은 채 잠시 잠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다가는 문득 시아버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시아버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혹시 주무세요? 아니다. 괜찮으니까 말해봐라.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버님, 제가 웬만하면 가족 문제로 전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에 아버님께서 그이가 큰 잘못하면 제일 먼저 아버님께 전화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설마 윤석이 그놈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냐? 아버님, 저 그이랑 못 살겠습니다. 그 말만을 하고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는데요. 얘, 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으니까 말해보렴. 사실은 얼마 전에 그이가 음주운전을 하고 왔었거든요. 뭐? 음주운전?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홀몸도 아니잖아요.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술 마시고 차 몰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무서워서 저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제가 눈물 콧물까지 쏟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선 전화 끊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곧 전화하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집에 왔는데 없어서 걱정했잖아. 당신 음주운전 안 하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근데 오늘도 운전하고 왔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야. 난 진짜 운전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가까운 거리라 대리가 잘 안 잡히더라고. 정말이야.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나 이제 당신 못 믿겠어. 그래서 아버님께 바로 전화드렸어. 뭐? 진짜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내가 음주운전했다고 말했단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잠시 후 시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네? 정말요?
아, 곧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전화를 끊자마자 혼비백산한 채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야? 뭘 하시는데? 여보, 그런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면 어떡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그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자마자 사색이 된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실 리는 없고 누가 온 거야? 그게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음주운전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셨대. 뭐? 경찰에 신고를 해? 아버지가 나를? 난 모르겠어. 아버님은 그저 법대로 처리할 거라고 하셨거든. 우선은 문은 열어줘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진짜로 경찰이었단 말이야? 아마도 그럴걸? 그럼 나 잡혀가는 거야? 그거야 나도 모르지. 라며 대화를 하고 있던 순간 다시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정말로 경찰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봤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많이 놀란 모양으로 넋이 반쯤 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진술서를 써야만 했고 결국 운전면허까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음날 시아버님께서 집으로 쳐들어오셨거든요. 주말이라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벼락을 치듯 소리쳤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아버지? 잠결에 남편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듯 해보였습니다. 당장 일어나 이 정신 나간 놈아. 저 자식을 둔 가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자빠졌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러는 게 아니라 면허가 취소돼서 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겠지. 당장 일어나서 옷 챙겨 입어. 옷은 왜요? 음주운전하고 다닌 범죄자가 궁금한 게 뭐가 그렇게 많아. 예, 넌 택시 좀 불러다오. 택시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실 건데요? 시아버님이 갑작스레 들이닥쳐서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놀라 있었기에 한껏 주눅이 든 채 제가 되물었는데요. 땡땡동으로 갈 예정이다. 땡땡동이요? 거긴 우리 친정 부모님 사시는 동네인데 거긴 왜 가시는 거예요? 사돈 양반 두 분 만나뵈러 갈 예정이니까 빨리 택시 불러라. 내가 사돈한테는 미리 연락해뒀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님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기에 더 이상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제가 택시를 불렀고 곧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친정에 도착할 무렵 제가 빼꼼히 조수석을 바라봤는데요. 조수석에 탄 시아버님이 입을 꾹 다문 채 너무나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에 더욱 겁을 먹은 남편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고 있었고요. 잠시 후 택시에서 내려 제가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정 문 앞에 내려서 혹시 몰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한 아빠가 급히 문을 열어줬고요. 부모님 또한 너무나 갑작스레 연락을 받았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사돈,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지은 채 아빠가 소파로 안내를 했고 엄마와 시아버님이 멋쩍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인사를 끝내자마자 시아버님이 갑자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이 어쩔 줄을 몰라하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같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두 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견인 날 제가 분명히 식솔들 잘 거느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 사돈 두 분께 이렇게라도 사죄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님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부모님께 빌다시피 하고 있었고, 그제서야 시아버님의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남편도 시아버님 옆에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또 왜 이러는 건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부모님이 혼비백산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놈의 인간이 두 번씩이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지 뭡니까? 예? 음주운전을요? 그게 정말인가? 아니 우리 수정이가 홀몸도 아닌데 자네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도 놀란 채 묻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다 제 불찰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이놈의 인간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며느리가 쌩가부가 될 뻔했지 뭡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뱃속에 우리 손주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100번 1000번을 빌어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와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이 바닥에 넙죽 엎드리기까지 했기에 부모님도 따라서 넙죽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한동안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뒤 아빠와 시아버님 두 분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분이 집 근처 식당에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시아버님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있잖니, 그동안 바깥사돈 의심한 거 다 취소다 취소. 계속 의심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더니만 하루아침에 취소라고? 내가 오늘 보니까 바깥사돈이 진짜 멋있는 분이었네. 절대 빈말하지 않는 상남자네 상남자. 빈말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상견 옛날 그랬잖니. 내 식솔들은 내가 책임지고 거느리겠다고.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 진짜 멋진 양반이네 그래. 그때부터 엄마는 시아버님의 팬이 된 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 남편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요즘은 회식이 있는 날이면 꼭 차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멋진 우리 시아버님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